여러분, 혹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던 것인데요. 여러 중소업체들이 아파트처럼 하나의 건물에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혹시 지금 귀가 솔깃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아마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꽤 많은 분이실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요즘 가장 핫한 투자처 중 하나거든요. 그 이유는요, 최근 투자자들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보다는 매달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점점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투자하자니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너무 강해졌고 또 가격 자체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진 거죠. 비슷한 이유 때문에 요즘은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 생숙이라 불리는 생활 숙박시설, 도생이라 불리우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요즘은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도 월세 받기에 좋은 수익형 부동산에 포함된답니다. 물론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나 공장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다소 위험하게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 적당한 부동산과 현금 흐름을 노리기에 적당한 부동산은 접근 전략이 전혀 다릅니다. 자칫하면 큰 투자금을 들이고도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와 현금 흐름을 노리는 투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투자 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 같은 구린이의 시선에 맞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참고로 오늘 이야기는 기리아리 박윤경 작가님의 책 당신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벌 수 있는 돈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비쌀 때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고요. 둘째는 부동산을 빌려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가지고 있을 땐 임대 수익을 얻다가 팔 때는 큰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쪽에 집중할지를 미리 결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하려면 살 때보다 팔 때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향후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부동산을 노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파트, 분양권 혹은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부동산들은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쉬운 편입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 그리고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은 겉모습은 주택이지만 실제로 거래될 때에는 땅의 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토지의 일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러한 토지는 주택에 비해서 시세 차익이 훨씬 큰 편입니다. 대신 토지는 사려는 사람이 주택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팔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를 만한 부동산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예상했던 시점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동안 들어갔던 투자금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반드시 오를 만한 부동산을 골라야겠죠? 그리고 시세 차익은 한 번에 큰 수익이 나는 만큼 세금에 관한 것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은 규제 지역에 해당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현금 흐름형 투자, 즉 월세를 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금 흐름형 투자에 적합한 부동산은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그리고 요즘 많은 관심이 몰리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동산을 통틀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에서도 월세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투자금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크기는 수익형 부동산이 훨씬 크답니다. 게다가 수익형 부동산은 인테리어나 수리를 대부분 임차인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관리도 훨씬 편하죠.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각종 규제가 쉬워진 주택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대출이 훨씬 잘 나오기 때문인데요.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실제 들어가는 내돈, 즉 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익형 부동산의 핵심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 즉 투자금은 적게 들면서 월세는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무척 신경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짜리 상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4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이 상가를 매입할 때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일단 1억 2천만 원은 내 돈으로 충당을 하고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이 회수되겠죠. 이때 필요한 투자금은 1억 원이에요. 계산식 보이시죠? 반면에 담보대출을 8천만 원 받는다면 일단 나머지 금액인 4천만 원을 먼저 내 돈으로 충당을 하고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이 회수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필요한 투자금은 총 얼마죠? 총 2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대출이 있든 없든 이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똑같이 40만 원입니다. 1억 원을 들여서 40만 원을 받는 것과 2천만 원을 들여서 40만 원을 받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는 들어오는 월세에서 내면 되고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대출이 중요한 거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은 생기지 않으셨나요?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자도 많이 내야 할 텐데 그럼 수익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손해 아니야? 그 말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투자하면 곤란해요. 나가게 될 대출 이자와 들어올 월세의 비율을 잘 따져봐야 하는 거죠. 와, 부동산 투자 생각보다 어렵죠? 하지만 처음에 잘 투자해두면 계속해서 월세가 들어올 테니 이 정도 노력은 감사하자고요. 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보다 임대 수요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을 구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임차인이 없이 부동산을 비워놓는 공실 상태가 오래되면 그동안의 관리비는 물론이고 이자 비용까지 모두 다 내 돈으로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몰리는 곳일수록 상가의 가격이 비싸고 또 권리금까지 붙기도 하는 거죠. 가격도 싸면서 임대료도 적당하고 공실 위험도 적은 곳을 찾는 것. 이것이 수익형 부동산의 핵심 아닐까요? 시세 차익형 투자와 현금 흐름형 투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투자 방법일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거예요. 투자자의 성향이나 추구하는 목표, 처한 상황 등이 다 다를 테니까요. 이에 대해서 기리아리 박윤경 작가님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나이가 젊다면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빠르게 자산을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을 테지만 모아놓은 종잣돈은 아직 적을 테니까요. 반면에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현금 흐름형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을 여러 채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산해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금액을 늘리는 거죠. 내가 얻고자 하는 수익 유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쪽을 공략하는 것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다. 기리아리 박윤경 작가님의 말입니다. 모두가 함께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이콘TV가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이 영상은 박윤경 작가의 저서 당신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콘텐츠를 잇다, 사람을 잇다. 이콘TV